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보실 한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신라 하대에 있었던 대표적인 난이죠. 김원창의 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는 정말 간단합니다. 보시죠. 네, 그러면 김원창의 난 한자 사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원창의 난은 헌덕왕 때 일어난 것으로 보통 알려져 있죠. 그래서 지금 한자 사료를 처음에 딱 보시면 헌덕왕이라고 하는 글자부터 보이실 겁니다. 자, 헌덕왕에서 이 헌자는요, 보통 헌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는 덕덕자고요. 따라서 이제 헌덕왕 14년 이렇게 읽어지고 3월 무리 없이 여기까지 가지죠. 자, 그러면 헌덕왕 14년 3월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지명이 하나 나오는데요. 자, 이 지명의 한자도 역시 충분히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죠? 자, 요거는 이제 고뭉자죠. 그리고 웅천주라고 읽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웅천주라고 하는 곳이 오늘날의 공주,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지명을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웅주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웅천주라고 하는 곳은 그렇죠. 백제 때 수도로 삼았던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한성에 있다가 웅진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웅진이 지금 웅천주라는 요 한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공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웅천주라는 지명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 도독이라고 하는 명칭 한자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제 도시할 때 도자에다가 감독할 독자가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신라 시대에 지방에 장관이 있습니다. 그 지방에 장관이 있을 때 큰 단위, 주 단위에 파견된 지방관을 우리는 군주라고 불렀었죠. 자, 그렇게 군주라고 부르다가 이제 문무왕을 지나면서 실질적으로는 도독 또는 총관이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또 도독이라고 하는 명칭이 보인다는 것, 그것도 한번 봐둘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제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웅천주의 뭡니까? 도독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다? 헌창이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헌창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왔는데요. 바로 난의 주인공이죠. 자, 이제 헌창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아이들하고 수업을 할 때는요, 헌덕왕 할 때 이 헌자와 헌창할 때 이 헌자를 붙여서 헌덕왕 때 김헌창이 난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한번 요것도 연결은 시켜 두시고요. 그 다음 다시 한 번만 더요.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 이 도독인데, 이 도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에 파견된 지방장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일 처음에 통일 전에는 군주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무열왕 때 도독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명칭이 문무왕 때에는 총관으로 다시 바뀌고 원성왕 때 다시 도독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는 헌덕왕 때이기 때문에요. 원덕왕 이유가 돼서 명칭을 도독이다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그 명칭의 변화가 혹시 시기가 좀 헷갈리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무열왕 때, 태종 무열왕 때 일단 뭐라고 불렸다? 도독으로 불립니다. 자, 그리고 문무왕 때 뭐라고 불린다? 총관이라고 불립니다. 자, 이때는 총관이라고 불리다가 다시 원성왕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뭘로 바뀐다?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도독으로 바뀌게 돼요. 다 외우셨죠? 무열, 원성, 이때는 도독이고 문무왕 때는 총관이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나 봐두시면은 여기에서도 또 얻어갈 것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한번 간단하게 보신 다음에 또 제가 지우는 동안에는 한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열, 문무, 원성, 도독, 총관, 다시 도독 이렇게 바뀝니다. 라고 하는 사실 일단 기억하시면서요. 누가 나왔다? 도독, 헌창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맥락을 간단히 다시 한번 더 볼까요?
네, 헌덕왕 14년 3월에 웅천주 도독 헌창이 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한 장 보시죠. 자, 이제 여기에서 써 이자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지합이 부자가 보입니다. 뭐 이 정도는 그냥 간단하죠. 지합이 부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고유명사로서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아까 헌창이가 나왔는데요. 그 아버지가 바로 주원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김주원입니다. 자, 그러면 요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다? 김원창의 아버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부득 얻지 못했다. 그리고 뒤에 왕이 되는 것을 얻지 못했다. 자, 그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럼 결국은 일반적인 해석을 한다면 왕이 되지 못했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할 반자고, 그 다음 요거는 모반, 배반하다 또는 이제 반역하다 라고 할 때 이 반자를 쓰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네, 돌이켜서 도리어 반란을 일으켰다. 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지금 여기에 주인공은요, 김원창이긴 한데 우리가 보통 이제 사료를 읽을 때는 이 김원창의 아버지 김주원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김원창이 난을 왜 일으켰다? 그렇죠.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난을 일으켰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건데요. 일단 뒤에 한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김원창이 난을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나라 이름이다라고 볼 수 있는 한자네요. 국호. 호자가 이름 호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유명사입니다. 긴 장자에 편안할 안자인데 당나라 수도의 명칭을 썼네요. 그죠? 장안. 그래서 김원창이 난을 일으켰는데요. 국호를 장안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역시 우리가 역사에서는 역시 이 정도 용어들은 알아둬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연호를 세우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게 건원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어떤 원자에 세울 건자인데 어떤을 세우다 이렇게 직역을 하면 안 되죠.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한다? 그렇죠. 연호를 세운다 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건원. 자, 연호를 세웁니다. 뭐라고 연호를 세웠나요? 뒤에 있는 한자를 보시면 네, 공경할 경자 또는 경사 경자에 구름 운자입니다. 그래서 도금을 하자면 경운, 경, 그 다음에 운이라고 네, 도금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연호를 경운이라고 했고 바로 원년으로 삼았다. 그래서 경운, 원년이라 하였다. 자, 그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자, 정말 저는 좀 한자는 간단하다는 생각인데요. 전체적인 얘기 스토리는 이 정도입니다. 헌덕왕 14년에 웅천주에서 도독 김원창이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국호를 장안이라고 했고, 네, 경운이라고 연호를 사용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끝났죠. 한번 지워가면서 한자를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그냥 보고 들으면서 한자를 다 익숙하게 만들어 두는 게 필요합니다. 자, 헌덕왕 14년 3월 웅천주 도독 헌창이 아버지 주원이 부덕 이왕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국호를 장안이라고 했고요. 경운이라는 네, 연호를 세웠다. 이게 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김원창의 난을 우리는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헌덕왕 14년을 822년, 그래서 9세기 초반 정도로 보죠. 그래서 이 김원창의 난은 822년에 일어난 것으로 우리는 보통 기억을 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그 김원창의 난에 대해서요. 이렇게 한번 잠깐 그려봤는데 우리가 앞에 사례로 보았던 것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요. 바로 해공왕이 있었었고 그 해공왕이 김지정의 난이 일어나면서 그 김지정의 난을 진압했었던 두 사람이 있었죠. 하나가 김양상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김경신인데 그 중에서 이제 김양상이 선덕왕이 되었다는 얘기를 앞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경신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원성왕이 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어떤 스토리가 여기에 살짝 숨어 있느냐 하면 원래 처음부터 김경신이
왕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즉 처음에 왕으로 추대받았던 인물은 김주원이라는 인물입니다. 즉 김주원은 누구의 아버지? 그렇죠. 김원창의 아버지죠. 이 김주원이 왕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김주원이 이제 왕으로 추대를 받고 나서 왕궁으로 오려고 하는데 하필 그날 홍수가 나버려요. 그래서 이제 알천이라고 하는 내를 건너야 되는데 그걸 못 건너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화백회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추대를 했었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야 이게 뭔가 왕으로 추대했는데 자연재해로 인해서 못 온다는 것은 이거 하늘이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누군가 이런 문제제기를 합니다. 충분히 또 이 당시에는 납득할 수도 있겠죠. 현대판에도 아마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면 누군가 김조원을 싫어하면 그래 그럴 것 같다 라고 아마 받아들일걸요. 그래서 추대받았던 김주원이 결국은 왕이 되지 못하고 대신에 김경신이 다시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김경신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는요, 바로 이러한 대립구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이 대립구도? 김주원이요. 그래서 이 주원이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김경신이 바로 그 김주원이 바로 김원창의 아버지라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후에 그 아들인 김원창이 난을 일으킨다 라고 스토리를 기억하시면서 간단한 한자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론 키워드들은요, 아까 이제 앞에서 한번 봤었던 도독이나 그 다음에 헌창이라는 이름과 주원 이런 이름들을 봐두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더 확인하면 아버지 주원, 그 다음에 아들 헌창, 그리고 도독, 그리고 웅천주. 자,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서 김원창의 난을 떠올려 주시면 저는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충분히 선생님들이 풀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간단한 사료를 통해서 김원창의 난을 우리가 한번 봤었는데요. 이제 그러면은 해공왕을 거치면서 난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원성왕을 거치고 헌덕왕 때 난이 일어나는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신라하대로 넘어오게 되면 이렇게 뭐가 일어난다? 왕이 계승 다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한번 연결해 두시면 되겠죠. 중대에 있었던 김엄돌의 난과는 좀 다릅니다. 그죠? 중대에 즉 신문왕 때 있었던 김엄돌의 난은 오히려 그것이 귀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왕권이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하대에 있었던 이러한 김원창의 난은 이 김원창이 왕이 되지는 못했지만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왕위 계승 다툼으로서 왕권을 위협하고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더라 라는 사례로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라는 점점 무너져 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생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다음 사료 강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